소장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고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고민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작년도에 2021년도에 민법 중에 변화가 되어진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 네. 체벌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냐면 네. 자녀 징계권이라는 것이 민법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할 수 있다, 부모들은. 네.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어진 상태였는데 작년에 네. 드디어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이라는 것이 제거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네. 체벌을 하시면 법에 위배되어지는 네. 상황이에요. 아무도 큰일 나요. 하시면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언어적인 징계, 네. 언어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되어진, 민법상에서 변화되어진 아주 중요한 한 해예요, 작년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냐면은요, 네. 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것, 네. 그리고 동시에 또 훈육하는 것, 네. 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머니가 예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체벌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정말 훈육과 사랑의 어떤 경계점을 어떻게 잘 마련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어려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부모의 양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축하고 통제라는 축,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과 이제 통제라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면서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면서 허용하는 것 등등에 따라서 어떤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양육 태도가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양육, 그 다음에 허용적인 양육, 반면에 권위적인 양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권위적인 양육 같은 경우는 거부가 많고 애정이 적고 통제는 많은 그런 양육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허용적인 양육은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애정은 많은 그런 양육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훈육한다 했을 때 아동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양육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때는 우선 부모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머니가 나를 기르는 상태의 그 상태 속에서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또 나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경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할 때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아이들한테 전하고, 또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가정의 아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유일무이하게 아주 독특한 아이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라는 걸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실수라는 것 자체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소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은 훈육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전제 조건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훈육을 하시면 되겠어요. 훈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처벌을 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 훈육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동시에 훈육을 줘야만 아이들이 좀 더 올곧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훈육을 하기 위한 준비 속에서는 아이들이 보상과 결과를 아이들하고 먼저 함께 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 훈육을 할 때는 아주 일관되게 그 일을 아이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을 때는 계속 하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삶 속에서 이 훈육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행동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나이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훈육의 방법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한계 속에서 그들이 최대한 노력했을 때 그들이 아주 옳게 행동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신뢰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또한 그 훈육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시지 말고 질책하지 말고 나무라지 마시고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양육 태도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양육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너무나 허용적인 양육이에요. 그래서 훈육은 많이 존재 안 하고 사랑만 존재하는 게 지금 우리 현재의 양육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과보적이고 통제하는 삶이 아닌 통제 없는 그런 양육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사랑과 훈육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균형이 있는 어떤 절묘한 양육의 태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훈육을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 훈육과 사랑도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